이 천안시 동면 오곡 1리 4길 35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왜냐하면 그 신기선 선생의 가옥이 있었던 데, 그러니까 옛날인데 이 집터만 남아 있고 물어물어서 찾아왔고 여기 자리가 맞다고 합니다. 이 신기선 선생은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스승 되시는 분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이제 여와서 청주 사람이죠. 원래는 대전에 있다가 이제 그 청주로 오게 되고, 청주에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신기선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학자이자 유명한 관료인 그 개화파 관료, 학부 대신이죠. 지금 말하면 그 교육부 장관, 그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의 추천을 얻어 여기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거주하시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셨고,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성균관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성균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이 이제 여기를 갔는데, 같은 신씨는 아니에요. 신채호 선생은 고령 신씨고 여기는 평산 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씨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신채호 선생은 성균관을 졸업하시고 그에 뭐 이제 이제 뭐죠, 저 신문사 주필로 가시고, 신기선 선생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제 계속 대동학회 뭐 이런 데를 관여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대동학회가 이 일체를 옹호하는 친일파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공개적으로다가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글을 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기 스승을 비판을 하고 이제 스승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선 이제 신채호 선생은 이제 이 독립운동의 길로 나서게 되는 거고, 이 양반은 이제 1909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신기선 선생이 여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려지질 않고, 그거는 역사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단죄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거고, 신기선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또 연구를 했으니까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신기선 선생님은 그 유학자로서 그 동도서기, 예. 동도서기론을 주장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서구 문명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 동양의 도를 리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로 흡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흡수하는 쪽에서 흡수하시려 했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는 신문물이 상당히 그 과학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기선 씨는 앞을 나름대로 그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도서기론으로 해서 서양 문물을 많이 흡수하는 쪽으로 열려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실질적으로 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동양 쪽이 도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양 쪽에도 그 예의라든지 이런 그 도덕 규범이라든지 사회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동도, 그러니까 리사상을 정하에 가지면서 개화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다가 그 교수님 이야기했다시피 대동학회 쪽으로 친일 쪽에 실질적으로 그 신채호 책에도 신채호 선생 책에도 보면 일본 3대 중로를 해가지고 하셨지만, 이분이 어떻게 막 주위 사람한테 휩쓸리 가지고 이렇게 그 대동학회 쪽에 관여된 게 됐다지만, 어쨌든 신채호 선생님은 그 민족주의자로서 신기선 선생님의 그런 행동을 냉정하게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신기선 선생님도 그 상당히 학부 대신 법무 대신까지 네. 그 하셨던 법무부 분이기 장관.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조선말 그 대한제국에서 유명하시던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자 보면 이제 이 신기선 선생은 이 근원으로 올라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있고 네. 우암 송시열 선생 이전에는 이제 우리 율곡이 선생, 율곡이가 서인, 그 다음에 송시열 선생 노론 계열, 서인 노론 계열에서도 이제 그 이분의 스승 되시는 그 임헌회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 서인 노론 계통에서도 주로 살림을 하는 계통이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주로 이제 제야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그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계통이었고 이런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기선 선생은 이제 그런 그 임원회 선생의 어떤 그 총망을 받았는데 그 신기선 선생은 그 관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관직에 나서게 된 때가 바로 이제 그죠 고종 때였고 네. 고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시절이었고 그렇게 침략이 가속화되는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주체성을 살려야 되걸랑요. 근데 우리 주체성을 살리질 못하고 그러니까 뭐 개화파가 들어섰다가 뭐 그렇지 않은 수구파가 등장을 하고 개화파 수구파가 서로 싸움질하다가 또 러시아가 들어오면 러시아, 일본이 들어오면 또 일본, 미국이 들어오면 또 미국으로 흡서 나가는 속에서 과연 우리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동학의 정신이 여기서도 싹 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의 정신이 밑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걸 들이질 않고 쳐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결국은 그 당시에 국민들하고 함께 하질 못하고 결국은 이 지배층들의 어떤 그 외교적인 책략으로서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유감스럽게도 신기선 선생은 거기에 그런 그 고종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그걸 끌어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동도서기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끝끝내 가져야 되는데 또 현실은 개화파 하고 또 해다가 또 개화파가 무너지니까 유배를 가고 또 유배 갔다가 풀려 나오니까 저쪽으로 몰아서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관직에서 아주 잘 살았어. 그렇지만 결국은 1905년에 나라를 뺏기게 되고 이 을사늑약에서 뺏기게 되고 그 이후에 일본이 뭐냐면 대동학회가 뭐냐면 유학을 중심으로 이 사람네들이 뭐 친목을 도모하자라고는 친일 단체를 만들어요. 이럴 때 이 신기선 선생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죽어도 그런 그 책임을 맡질 말아야 되는데 그 대동학회의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이 신기선 선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대동학회가 그 이후에 일본의 그 침략을 옹호하는 단체로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이 자기 스승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와서 몇 달을 여기 와서 기숙을 해요. 여기 와서 1987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그러니까 신기선 선생이 여기에서 그 서양이라든가 중국의 최신 문물에 관련된 수만 권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책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차이가 결국은 두 사람의 갈 길을 갈렸고 현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래서 신채호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지만 신기선은 그냥 연구자들
뿐이었고 여기 사시는 분들 잘 모르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을 주류 사학에서도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채호 그러면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그 정통성을 유지하게 된 반면에 신기선 선생은 천안에서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여기에 누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 그거를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게 아픈 역사이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 여기 자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명당이래요. 네. 제가 볼 때는 명당 타워 맞고요. 예. 권해령에서 네. 좌자오양으로 내려왔고 네. 정파가 되기 때문에 합당하고, 예.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인독서에 해당한다. 문필봉도 보고, 또 동쪽에 요 방향에 그 육수사인데 동쪽에 있을 경우에는 안검 기인사라 가지고 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좌측에 저쪽 2단 일자문성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음색하고 양택이 조화로울 때 임금을 모신다는 그런 터로도 맞고, 앞에 수고에는 저렇게 그 높게 금성체에다 또 토성에 같이 있을 때 이것도 관모라고 해서 관직에 영향력을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택터로서는 좋은 터고, 현재 지금 이분께서 여기 계신데 이분께서 자녀분이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하여튼 이 자리가 명당터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옳으냐 그르냐 그에서는 아니었다. 명당터이지만 그걸 대동학계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항상 얘기했다시피 과연 내가 그 험난한 시절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저 유관순 열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안 속에서도 이따가 보시게 됐지만 동학의 동경대전 판각지도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뭐 동학도 있었고 유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그 뒤에 가보면 이제 조병옥 박사 생가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요 병천 목천 요 일대가 이 종교를 그렇고 근세 인물의 중요한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명하게 되는데 신기선 선생만 유학이 몰락의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왜 서인 노론 계열들이 왜 친일파로 기울이게 됐는가? 자기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것만이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그 고려 시대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조선 왕조로 창립하게 되는 거고, 그 중요한 계기는 이제 주자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제사를 뭐 3년상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이게 뭐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은 그게 굴레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불교라든가 그 나머지의 제사가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제사 방식을 그 조선시대 때 다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500년 이상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지방 쓰고 이러는 것들이 다 간소화시킨 거걸랑요. 그전에는 막 이 상을 모아다 놓고 북치고 꽹과리 치고 그랬걸랑요. 불교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종이에다가 현고 학생 부근신이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거 내린 대로 합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합리성이 이제 어떤 국난의 저기가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국가를 유지시켜 주는 데는 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이 끝나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동학이니 기독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유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 자리가 별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또 신채호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게 신채호 선생이 이제 여기서 배웠지만 유학에서 대종교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우리 모티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 신기선 선생님 묘소가 여기 뒤에 있어요? 네. 어느 보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전봇대 있잖아요. 예, 전봇대 요때 보면 조금 이렇게 움푹해 있죠. 예. 거기 있게. 아, 신기선 저 선생님. 날개. 여기 저기다가. 예. 산소가 여기 있대요. 아, 그래갖고 저 산소를 있는지도 동네 사람들 모른다고요. 그렇게. 쟤들은 여기서 이제 나무 하러 다니면 그 산소 옆이가 이렇게 턱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받쳐놓고 거기서 지냈는데 한 번은 저기 제 할아버지 친구분이 거기를 이렇게 뭐 고사리인가 뭐 꺾어 오시더니 이놈들아 이 산소가 누구던데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니들도 기억은 하고 있어라. 그래갖고 저는 기억을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산소분이 유명한 분이시구나. 옛날에 못 하실 분인데 못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 그 말씀 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혹시 마을 회관 앞에 들려오셨어요? 예. 그 회관 앞에 가면 내가 이게 써놓은 거 예, 보여놓은 예, 거 같아요? 예. 그 제가 이장 보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갖고서 그래서 아까 거기서 물어봤는데 그래 신채호 예, 예, 얘기를 예, 내가 예, 예. 내용을 쓰니까 예. 마을 주민들이 예. 저는 제 고주 예. 세계 고주부터 여기 이 동네 살으셨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원래 토주고 제가 그 마을 사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쯤에서 그거를 저기 알아갖고 신채호 선생님 우리 동네 와서 사람도 갔다. 예. 근거가 있다. 예. 그래갖고 그거를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네가 뭘 나이 70 먹어갖고 뭘 한다고 그런 거 썼냐 이렇게 막 반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분명히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동네는 지가 4년 전까지 이장을 봤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지가 산지를 지냈어요. 그 산지 지난 게 책자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산지 지난 충문 거리제 충문까지 다 나와요. 산지 지난 반복까지.